수필이 사라진 시대. 안녕하세요, 수사대입니다. 오늘은 메테오 350을 타고 첫 장거리 라이딩을 떠나봅니다. 왕복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커터급에겐 나름 장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알프스의 일부인 가지산을 넘는 코스라 등판 성능도 재확인해보고 브레이크 성능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추위와의 싸움이겠지만요. 남쪽 지방도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특히 산비탈은 빙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상 업로드를 빼먹었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영상도 편집을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 2명이서 다녀온 여행 영상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이크 영상이니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위에는 정말 여러 겹을 껴입어서 그나마 견딜만 한데 아래쪽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름 내복도 입고 왔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래쪽은 특히 차가운 연료통에 다리가 닿으니 더 춥습니다. 메테오 350의 연료통이 꽤 큰 편이라 억지로 허벅지 그립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허벅지 안쪽이 연료통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허벅지를 벌리고 가면 저기 앞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허벅지 안쪽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평지도 이렇게 추운데 산속은 얼마나 더 추울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성남사 아랫마을에서 핫팩을 잔뜩 쌀 계획을 세웁니다. 어이쿠 역시 서스펜션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라이딩을 한 후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체 허리가 왜 아픈 거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방지턱이나 도로의 홈과 굴곡을 바이크가 감당해내지 못하면 사람의 척추가 완충작용을 하느라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리를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CB650R 그대를 보내고 나니 이제 그대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출국하는 날 마침 CB650R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바이크를 인계해 드렸습니다. 바이크 상태야 말할 것도 없으니 다만 안전하게, 제발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핫팩을 사기 위해 상남사 근처 가장 큰 마트에 들렸습니다. 혹시 붙이는 핫팩 있나요? 붙이는 건 없어요. 붙이는 건 옆에 편의점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붙인다고? 안녕하세요. 혹시 핫팩 있나요? 붙이는 거? 핫팩 두 쪽에 쭉 가시면 하체가 가장 시린지라 온기가 오래 갈 수 있는 정강이 쪽으로 보강을 합니다. 붙이는 핫팩을 4개, 일반 핫팩을 2개 샀습니다. 나머지 붙이는 핫팩 2개는 손등에 붙여 장갑 속에 넣어볼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좋네요. 네. 속도 많이 나가겠네요, 이거 보니까. 아니요, 요거는 350cc면 좀 낮은 거예요. 요즘엔 다들 500 이상 1000cc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 빠르고. 그래서 조심해서 타고 다니세요. 네. 저도 오토바이 타면서도 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데 서운하면 답이 없어요. 맞아요.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손등에 핫팩을 보강하면서
지나가는 등산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많아 보이던데 배달업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5cc 바이크로 하는데 요즘 기름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도 대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여유롭게 한번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은데 마음의 여유가 잘 안 생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같은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저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서로 다짐하듯 하시는 말씀 같아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나름 해가 밝을 때 타는데도 온갖 안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핫팩을 잔뜩 붙이고 타는데 밤중에 배달을 하시거나 진짜 추운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서 바이크에 앉아야 하고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 마음을 생각하니 똑같은 바이크라는 것을 통해 여유를 즐기는 제가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등성이에 올랐습니다. 곳곳에 언땅들이 있고 염화칼슘 가루들도 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산을 오르내리며 확실히 안 것은 메테오 350은 이런 지속적인 오르막을 저속으로 오를 때 3단 정도로 가면 출력도 연비도 꽤 괜찮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오르막은 4단으로 해결하고 5단은 고속으로 탄력을 받아도 오르막에선 스로틀을 너무 많이 열어야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가 무겁지 않아서 이렇게 산등성이를 꼬불꼬불 돌아 나갈 때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수월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타이어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얇지도 않고 홈이 꽤 많이 파져 있어서 추운 날씨에 험지를 다닐 때도 미끄러질 염려가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얇게 얼어있는 도로를 오르내리는데 미끄러지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다다른지라 기온이 내려가서인지 진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핫팩이 없었다면 정말 바로 집으로 핸들을 돌렸을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지를 체감하게 합니다. 험한 풍경을 배경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노래 한 곡을 소개해 봅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 우산도 없이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 비를 맞으며 옛날 작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한 정다웠던 친구를 두고 나 떠나왔어 서로를 위한 길이라 말하며 나만을 위한 길을 떠난 거야 지난 내 어리석음 이젠 후회해 하지만 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난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날 용서해 주오
용서해 주오. 미칠 것 같아. 오랜만에 수필 하나. 홍이사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추억하며 25살에 첫 직장을 갖고 28살에 결혼을 해서 필리핀으로 갔다. 25살에 시작한 대안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이어졌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학교에 왔는데 가수를 준비하고 있단다.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야 할지 가수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고민 가운데 필리핀에 와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교내 행사에서 짤막한 공연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며칠을 머물렀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카페에서 나와 몇몇 젊은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었다.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세상을 경험했기로 아무렇게나 좋은 말을 해줬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게 조금 일찍 많은 것들을 경험한 나는 인생에서 피운 꽃들이 더 빨리 진 것 같은 썰렁한 오늘을 맞이하고 있고, 그도 세상에서 수없는 부침을 당했겠지만 30대 후반에 싱어게인 3를 통해 고된 노력으로 인한 성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아, 나도 그 10몇 년 전에는 그토록 푸르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푹 숨이 죽어버렸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이고, 원래 수시로 이런저런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장 찬란해졌던 나를 이제서야 조금씩 되찾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든다. 그게 나에게 유튜브다. 언제쯤은 비록 바이크 위에서의 사색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나도 한 번 지고 마는 꽃들이 아니라 무궁화처럼 또 피고, 지더라도 또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하겠지 하며 일방적으로 홍이삭을 추억해본다. 그대가 나